안녕하세요. 노원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CFD 금융교육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제 CFD 거래소를 통해서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투자는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기존에 매매하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를 한 번이라도 접한 분들은 매매의 목적을 수익 극대화가 아닌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장기 생존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선물 거래는 소액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건 이제 다른 주식, 뭐 이제 선물 옵션, 뭐 이런 지수 상품, 금 상품, 이런 직접적인 투자,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에 비해서 수익 내기 상당히 쉽습니다. 초보자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어느 정도 틀에 따라서 움직이고, 보통 CFD 거래소 통해서 매매하는 종목들, 뭐 골드나 나스닥 이런 종목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탑클래스 자산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많다 보니까 이론에 근거해서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CFD 금융교육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 CFD란 무엇인가? 일단 CFD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보통 Contract for Difference, 차익거래라고 하죠.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한 파생 상품입니다. 이제 개념은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계약, 주식이나 지수, 뭐 금, 오일, 뭐 비트코인도 요즘 하고 있고, 요즘은 제가 사용하는 모네타 거래소에는 뭐 엔비디아도 있고요, 테슬라도 있고, 다양한 주식, 미국 주식 관련된 상품들도 추가돼서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의 변동에 베팅하는 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롱, 숏 이런 베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CFD 거래의 특징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합니다. 바이 앤 셀, 롱숏 베팅이 가능하고, 고 레버리지 300배, 보통 모네타나 뭐 다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인데 300배, 500배, 종목마다 다른데 뭐 500배, 1000배까지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기초자산 아이콘이 티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계적으로 CFD 거래소나 뭐 선물 옵션이 많은 종목들,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은 금이나 유로, 달러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금이랑 유로, 달러. 보통 통화 거래도 많이 하시고, 요즘 CFD나 선물 옵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나스닥, 비트코인 이런 것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제 주변에서 선물 옵션이나 CFD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회원분들도 보통 금이나 유로, 달러 이런 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CFD 거래소의 시장, 더 마켓이죠. 마켓에 보게 되면 원칙은 이 유동성이 높은, 거래량이 많은 이제 선물 시장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장주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장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으로 따지자면 뭐 빌딩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아파트 시장에서 대장주, 보통 서울 아파트를 보통 많이 하죠. 서울 아파트가 대장주라고 하고, 뭐 어디 분당의 대장 아파트 이런 식으로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대장 아파트와 어느 정도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의 갭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가격의 추세를 잘 따라가는지 이런 것도 보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FD 시장에는 유동성이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매매할 때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게 전 세계 뭐 통화량이나 이런 지수,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거 같이 움직이나 이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통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 주도로 매매를 하는 거고, CFD는 이제 기초 자산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뭐 저도 한국 주식을 많이 할 때 검색기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검색기를 통해서 맨날 종목 찾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CFD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들은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뭐 중국이나 뭐 아니면은 원화 선물, 원자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골드 이런 거, 실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검증받은 유동성이 높은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다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많이 하시는 것들은 골드, 그리고 통화상, 유로, 달러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CFD가 무엇인지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해외에서 제일 유명한 게 터틀 트레이딩입니다. 터틀 트레이딩. 터틀 트레이딩, 뭐 거북이죠.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있는데,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아예 CFD나 선물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이제 집단을 뽑아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고, 이 실험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예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개념을 주입했더니 실제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돌파 매매.
추세 추종으로 해서 추세를 돌파, 이렇게 보통 제가 주식을 알려드릴 때도 이렇게 차트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누구나 아는 거죠. 이렇게 눌렸을 때 눌림 못 매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예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더니 성공을 했어요. 막 몇십억씩 벌었습니다. 그 실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 매매 목적이 생존입니다. 생존이었고 수익 극대화가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근데 복리로 쌓이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죠. 그래서 이 포지션의 크기, 이 CFD 거래소, 뭐 선물도 마찬가지고 코인 선물 거래소 있잖아요.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포지션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칙은 리스크를 자산의 변동, 이거는 책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표준화하여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포지션을 작게, 이게 중요합니다. 작게, 변동성이 작은 시장에서는 포지션을 크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 뭐 코인이 변동성이 엄청 크다고 위험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CFD,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없으면은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1시간봉, 뭐 15분봉, 5분봉으로도 매매를 하는데, 레버리지 보통 뭐 300배, 100배, 이게 위험해 보이지만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개념을 안다면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식 현물, 업비트나 빗썸 이런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보다 원리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포지션을 작게, 변동성이 이렇게 큰, 등락이 큰 시장에서는 포지션이 작게, 변동성이 작은 시장에서는 포지션을 크게 가져간다고 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9시에 개장을 하잖아요. 9시에 개장하면은 장 시작하고 한 30분 동안 등락이 엄청 심합니다. 왜냐면 이게 매크로 트레이딩이 들어가면 시가랑 종가의 거래 주문이 거의 다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종가 단일가 매매할 때 뭐 10분 동안 거래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체결하잖아요. 그럴 때 막 쭉 올라가는 것도 있고 쭉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큰 시장, 미장도 11시 반, 서머타임 다르지만 시작할 때 장 시작하고 상당히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뭐 CPI 이런 거, 요즘 금리 발표 이런 거 있을 때 포지션을 작게 하셔야지 리스크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단일 거래당 계좌 리스크를 최대 10%로 제한. 터틀 트레이딩에서는 1%로 제한을 했어요. 1%. 단일 거래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에 진입한 거, 바이 앤 셀, 뭐 롱숏 진입했을 때 그 한 거래당 리스크를 전체 계좌에 최대 1%로 해놨는데, 이건 사실상 개인이 하기로는 시드가 너무 적게 들어갈 뿐더러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시장에서 1% 컷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예시를 들어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이 포지션의 크기를 상당히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CFD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를 할 때는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규율과 위험관리 원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존 중심의 전략을 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는 계좌 잔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잃지 않는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타점에 시드가 10% 이상 날아가면 복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내가 10%라고 했을 때 10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업비트, 빗썸도 마찬가지고 코인 계좌 마이너스 막 90% 이런 거 현물은 복구가 안 돼요. 근데 CFD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드가 10%만 남아있더라도 내가 전체 비중의 1%, 내가 100만원이 있을 때 만원만 투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00배로 하면 300만원이기 때문에 30% 수익만 잘 낸다고 하면은 원금 복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계좌 잔고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뭐 이제 저 같은 경우 10%라고 했지만 나는 뭐 3%로 할 거야, 5%로 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손절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죠. 그래서 개인마다 매매를 하시면서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 핵심 분야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단적인 위험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계율입니다. 절대 원칙이고, 단 한 번의 거래에서 전체 시드의 10% 이상의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고 버틴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적으로 10%가 넘어간다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파산하는 것을 막아서 거래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전체 시드 10%만 남더라도 100만원 중에 10만원이 남았잖아요. 거기 중에서 내가 만원, 단장
단 10,000원을 투자하더라도 전체 300배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300만원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30%, 한 번에 30%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고 뭐 1%, 2% 수익을 10번, 20번 이렇게 내면은 20%, 30%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체 시드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전 영상들을 보면 강제 손절매죠. 매매, 시장가로 들어가던 지정가로 들어가던 들어가자마자 TP 이거는 안 정해도 TP를 정하고 스탑로스를 정해야 됩니다. 뭐 TP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속 보면서 분할 익절하거나 트레이닝 스탑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탑로스는 무조건적으로 사자마자 걸거나 아니면 진입할 때 같이 설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매할 때 손절을 어디서 할지, 이 손절 가격에서 내 전체 시드가 몇 퍼센트가 손실이 날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지를 하고 매매에 진입을 해야 되고,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감정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손절매가 발동되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자마자 스탑로스, 손절을 걸거나 사면서 동시에 스탑로스 주문을 같이 설정해서 넣어야 됩니다. 마진콜의 공포와 예방. 마진콜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체 자본의 10% 이상의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전체 시드가 날아갑니다. 청산이라고 하죠. 마진콜이라고도 하는데, 마진콜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원 중에 만원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300배 레버리지를 썼어. 그럼 300만원이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뭐 40%가 하락했는데, 이게 한 번에, 한 시간 내내 이뤄진 게 아니잖아요. 40일, 30일 만에 이뤄진 건데, 계속 버티다 보면은 이렇게 청산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콜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높은 레버리지를 전부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 여유 증거금의 관리를 강조합니다. 높은 레버리지를 전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보통 300배를 해서 내가 전체 시드의 1%, 100만원 중에 만원만 들어가면 300만원이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 중에 300만원이면 3배 레버리지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레버리지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내가 100만원이 있는데 300배 레버리지를 통해서 50만원에 샀어. 그렇게 되면은 1500만원을 투입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선물 거래소 하는 것처럼 15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6.5% 정도가 등락이 생기게 되면 청산이 돼요. 그렇게 되면 마진콜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비중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보통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1에서 3만원 투자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300배 레버리지를 썼을 때 3만원에서 9만원이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3배에서 9배 정도의 투자가 됩니다. 골드나 비트코인에서는 보통 10배 미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고 레버리지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5배까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매매에 적응을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에서 15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포지션을 작게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꼭 인지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수익률의 크기보다 안정성과 빈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영상에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CFD도 마찬가지고 선물 거래에서, 레버리지 거래에서 며칠 끌고 가는 스윙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타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기, 반기에 한 번씩 스윙 타점이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30% 하락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레버리지로 스윙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일터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지만, 지금 제가 교육하는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존이기 때문에 이 스윙은 선물 거래에서 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빈도에 초점을 맞춰라. 단타로 해도 충분히 수익 많이 낼 수 있어요. 주식에서도 제가 주식을 한 13년 했는데, 여기서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20% 수익 내기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쉽거든요. 근데 이 CFD 선물 거래에서는 20% 수익 내기 더 쉽습니다. 이 쉽다는 게 한 번에 20% 내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100만원 중에 만원만 투자하더라도 300만원 투자하는 거잖아요. 300만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 수익 내도 3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시드의 3%예요. 3%. 근데 이거를 하루에 뭐 5번, 20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빈도를 여러 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내가 3만원 수익을 5번 냈다. 그럼 15만원이에요. 15만원. 근데 주식에서 단타도 마찬가지고 스윙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단기 스윙을 했어도 이틀에서 3, 4일 걸리거든요. 그럼 이것보다 선물 거래가 수익 내기가 훨씬 쉬워요. 단기 트레이딩. 그래서 보통 생업으로 하시거나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익이라도 장기간 꾸준히 누적되면 복리 효과가 커진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루에 15만원씩 벌면 일주일만 해도 90에서 100만원이면은 전체 시드의 100%거든요. 한 달 하면 400%도 납니다. 400%. 뭐 그냥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 매매에 적응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고요. 보통 CFD나 뭐 선물거래소 그 대회 같은 거 보면은 투자 수익률이 한 달에 뭐 6000% 뭐 이래요. 지금 이런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급등 수익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버리면 실망도 클 뿐더러 포기를 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안다면 욕심을 버리고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거래 심리와 규율을 확립해야 됩니다. 매매 원칙을 세우라고 하죠. 그래서 거래 일지 작성의 의무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엑셀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다가 요새는 뭐 트레이딩을 한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하지는 않는데 가끔 수익 같은 거 정리는 하거든요. 수익 같은 거는 엑셀로 달력같이 정리를 하는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종이에다가 연필로 하셔도 되시고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매매를 하시던지 거래 일지를 무조건 작성하는 게 좋고요. 자신의 실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복되는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CFD도 마찬가지고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지수 선물 시장은 이론에 어느 정도 잘 부합을 합니다. 시가총액도 크고 거래 참여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잘 맞아요. 그래서 거래일지 작성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칙대로만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규칙.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론이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이론이 잘 만든다는 거지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FD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상당히 많고 매크로 트레이딩도 상당히 많아요. 자동 매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래 빈도를 통제해야 됩니다. 하루 또는 일주일 최대 몇 번만 거래하겠다는 규율을 세우시고 이 규율을 어기는 것이 손실의 주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3% 수익을 5번 낼 거야 하면 실질적으로 5번 이상 매매를 하게 되는데 1시간봉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캔들이 24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1시간봉으로 매매할 수 있는 거는 하루에 뭐 많아봤자 2번, 5번도 안 나와요. 2번에서 3번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5분봉이나 10분봉 봉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것도 1시간봉으로 기준을 해서 5분봉에서 쌍바닥, 뭐 더블탑 이런 걸 찾아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5번 이상 매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5분에서 5분봉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1시간봉으로 매매를 할 거야 그러면은 골드, 나스닥, 오일, 비트코인도 될 수도 있고 종목을 한 3, 4개는 띄워놓고 매매를 하셔야지 하루에 5번 정도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1시간봉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 다음으로는 CFD, 이제 지수 선물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조지표 4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개념을 우선 설명을 해 드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